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내용입니다. 서울의 초역세권에 위치하면서 초고층 아파트가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금액대로 갈 수 있는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 서울에는 주택이 부족해요. 비록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고 해도 서울 새집의 선호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죠. 서울을 수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필요한 수요는 4만 7천여 가구씩 필요한데요. 이와는 달리 현실은 아파트 공급 물량이 한참이나 모자른다는 사실입니다. 매해마다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는 2023년에 2만 3천여 가구, 그리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1만 5천여 가구씩밖에 되지 않아요. 당연히 정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서울의 아파트 공급 계획만 해도 50만 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물량은 이 절반에 해당하는 24만 호에 달해요. 그런데 이 서울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지방과 같은 빈 땅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오래된 집들, 빌라와 아파트들을 부시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즉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야지만이 이 신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기존에 20년 이상 걸렸었던 세워라 내워라 했었던 기존의 정비사업을 더욱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과 역세권 시프트 그리고 모아타운 방식을 만든 겁니다. 여기에서 오세훈 시장의 임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임기는 2026년까지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이때까지는 후보지 선정과 구역 지정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임됐을 때의 기간인 2030년까지 이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죠. 즉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서울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는 데에 총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앞으로의 상황까지 예측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 구역 지정은 계속해서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봐야 할 지역은 이미 구역 지정이 돼서 프리미엄이 오른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는 곳들을 봐야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유독 후보지가 많이 선정된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 일대의 빌라들은 선정이 되고 나서 적게는 1억부터 또 많게는 2억, 3억까지도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광진구의 자양동이에요. 광진구는 성동구와 강남, 잠실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마용성에 버금가는 입지이지만 지금까지는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이유는요. 마포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 밀집단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에 한 군데 있기는 합니다만 연차가 30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진행이 많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자들의 선호도가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적률이 300%가 넘어서 사업성이 낮고요. 세대당 대지 지분 또한 적어서 재건축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일자리와 인프라 또한 적은 편이죠. 그래서 이 광진구에는 마포와는 다르게 대규모 아파트 밀집단지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광진구가 지금은 저평가를 비록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진구의 자양동에 초대형 아파트 밀집단지들이 새롭게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자양동은 1동부터 4동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볼 곳은 2동과 4동입니다. 먼저 2동의 경우에는 2호선부터 한강을 끼고 있는 이 일대가 전부 개발이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 중에서도 구의역의 바로 아래에 보이는 이 아파트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입니다. 최대 48층의 높이로 들어서고요. 세대수는 전체 1063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인 631세대를 올해 6월 중으로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하시는 분들도 이 이스트폴에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스트폴의 바로 아래에는 또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모아타운으로 추진 중입니다. 완공이 되면 한강 조망을 기대할 수 있는 입지인 만큼 이곳도 투자 가치가 괜찮습니다. 이곳의 현재 시세는요. 투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는 5억대 초반 정도, 그리고 전세가는 2억대 후반 정도여서 내 초기 투자금은 2억대 중반으로 가능한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자양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자양동이죠. 자양 4동의 경우에는 광진구에서 재개발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에요.
작년만 해도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이 전부 후보지로 자양 4동에서 선정이 됐을 정도입니다. 만약 이곳들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성수 전략 정비구역부터 자양 4동까지 신축 아파트 대규모 단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한남 뉴타운 다음으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는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잖아요. 미래의 성수 전략 정비구역은 트리마제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와 함께 손잡고 초고가 아파트가 될 지역이면서 한강 조망까지 나오는 초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가진 특징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뒤로는 바로 엄청난 규모의 중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공장 단지가 아닌데요. 이곳의 용적률은 원래 200%였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용적률을 400%로 풀어주면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중공업 지역에는 원래 이렇게 1층이나 단층의 공장만 있었지만 그 자리가 허물어지고 고층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즉 수많은 고연봉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에서도 성수동의 이 중공업 지역을 IT 거점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주거지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주변으로는 주거지가 부족해서 더더욱 재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는 트리마제의 시세는 이미 평당 1억입니다. 해서 향후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입주를 한다면 84제곱미터 기준으로 45억 이상은 충분히 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이 옆에 있는 자양동의 아파트들은 어떨까요? 이곳은 성수동의 뒤를 따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양 4동의 아파트 또한 꽤 높은 가격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양 4동에서 올해 7월 달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입니다. 이곳의 최근 84제곱 분양권 시세는요, 22억에서 24억 정도를 합니다. 이전에 조합원 분양가가 6억대였고 일반 분양가가 11억대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상승폭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요, 자양동이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재개발 빌라 시세는요, 대지 지분 6평 정도의 투룸이 매매가 15억 정도 하는데요. 바로 이 옆에 있는 자양동의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의 투룸 빌라가 대략 9억에서 10억 정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아타운은 7억 정도입니다. 참고로 후보지 선정이 안 된 시점인 2021년도와 비교를 해보자면요, 자양사동 모아타운에서 같은 투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4억 5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후보지 선정이 되면서 2억 5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오른 거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렇게 지정이 돼서 많이 오른 곳보다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곳, 즉 지정이 되기 전에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어디냐면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자양 4동의 모아타운의 뒤쪽으로 바로 노후주택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2개 블록으로 되어 있고요, 역세권 시프트가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의 이름은 건대 입구역 역세권 시프트예요. 여기 진행 상황으로는 5월 13일에 재개발 사업 설명회가 열렸고요, 현재 동의서를 진구 중에 있습니다. 잠시 드론으로 살펴보고 갈게요. 여기가 건대 입구역인데요, 2호선과 7호선이 다니는 더블 역세권이어서 일자리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이죠. 그리고 바로 앞에는 롯데백화점이 있고 또 이 안쪽으로는 더클래식 500이라는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실버타운의 인기는 대단한데요. 실버타운의 투자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보다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검토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대 로데오 거리를 지나서 이렇게 2개 블록, 여기가 건대 입구역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바로 위로는 자양 4동의 모아타운이 있죠. 그리고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길 하나 건너서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고층의 지식산업센터도 꽤 들어와 있는 게 보이죠. 아직 단층의 낮은 건물들도 같이 보입니다만 꾸준하게 고층의 신축 건물들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지도로 돌아오자면요. 역세권 시프트의 지정 요건은 요약해서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들을 현실적으로 다 맞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건대입구역의 경우에는 전부 다 이것을 충족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중에서도 노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색상이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30년 이상 된 구축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대입구의 이 일대는 대부분 빨갛죠. 상당히 노후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통 역세권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상권이 발달되고 그만큼 신축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일수록 신축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역세권은 재개발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만큼 조건들을 전부 다 충족을 했을 때는 또 엄청난 인센티브가 주어져요. 일반적인 재개발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만 받는다면 이 역세권 시프트는 최대 500에서 700%까지 받습니다. 거의 2배가 넘어가는 수준이죠. 그래서 사업성은 당연히 좋고 또 이슈화가 요즘 되고 있는 분담금 또한 확실하게 낮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신속통합 기획이나 모아타운보다 이 역세권 시프트의 투자성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아쉬운 점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증가된 용적률에서 이 절반만큼은 장기 전세 주택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완공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이 다른 재개발 아파트보다는 더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건대입구 역세권 시프트가 지정이 됐을 때는 사업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양사동의 모아타운보다도 더 높은 가격 상승을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의 현재 시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가는 5억대 후반부터 6억 정도, 그리고 전세가 약 3억 정도 하니깐요. 내 초기 투자금은 2억대 후반으로 여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늦은 신혼여행을 다녀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축하한다는 덕담을 많이 해주셔서 몸 건강하고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차게 서울의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s.